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연이은 하락과 폭락 사이에 미국이 아주 파격적인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미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막대한 자금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풀릴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 파격적인 부양책과 그리고 한국의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주식 어플리케이션 까시고 그리고 주식 계좌 트신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계좌가 터져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번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자금 자체도 엄청나죠. 천조가 넘는 금액이 있고 이 자금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안달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도 난리인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계속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마켓. 자, 특히나 그 중심에 서 있는 천조국 미국 증시가 연이어 하락했었죠. 말 그대로 떡락했습니다. 최단기간에 급락을 해버렸는데, 자, 이것이 다시 반등하게 됩니다. 이 반등 계기는 바로 미 행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의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1242조 원의 막대한 자본 부양책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연준 같은 경우에도 가장 그 전에 우리 양적 완화 7천억 불에 대한 어, 국채 매입 그리고 저당증권 매입, 여기에 이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결국에는 이 기업체 매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기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요한 게 이 미국의 부실 채권들, 하이힐드 채권, 기업, 요런 부실 기업들이죠. 부실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이 반등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로써 이러한 기업들의 자본을 넣을 만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간사는 명분이 필요하죠. 전쟁에도 명분이 필요하고. 이 막대한 자본을 풀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최초로 갔을 때 이 바이러스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이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현안의 가장 문제인 건 맞지만 과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국가 대재앙으로 해서 치사율이 뭐 10%가 넘고 이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의 질병들과는 다릅니다. 결국에 이런 시장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가 있죠. 질병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포심을 키워서 막대한 자본을 푸는 루트로 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음모론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이 부양책을 보면은 어, 저소득층의 미국인 1,000달러의 뭐 수표를 지급한다. 뭐 이러한 디테일한 제안부터 그리고 뭐 급여세를 아예 면제하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급한 효과를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이 위기를 잠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 투입 부양책을 바로 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1675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523.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삼성전자는 47,750원, 47,8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반등에 비해서는 뭐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적당한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또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위기와 비교를 하자면은 뭐 적정 외환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이 위기 상황이 오면은 한 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또 위기 상황이 안 올 거라는 보장이 없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출이지 않습니까? 수출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이러스는 이 무역에 아주 치명타를 주게 됩니다. 인구 이동이 없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구 이동 금지시키고 있죠. 전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외환 리스크를 방어하지 못하면 다시 또 외환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커집니다. 지금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여러 전문가들과 한국은행에서는 이 외환 보유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에 종료된 한미 통화 스와프 이게 지금 재체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언지를 또 한국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이 통화 스와프 재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게 되면은 증시가 다시 또 받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그럼 현재 4,1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외환 보유를 하고 있고 이 GDP 대비했을 때 비중은 25% 정도. 자, 여기서 이 외환 보유액 보유고가 한국은행은 세계 9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계 9위 총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GDP 대비 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외환 보유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스위스의 경우에는 120%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80%는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달러세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위기 상황이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지금 상황을 만든 시발점, 문제점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든 부양책, 글로벌적으로 나오는 것들 다 지연책일 뿐입니다. 위기를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죠.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는 바이러스가 확산 진행 중에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고 미국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거의 트리거죠. 국제 유가도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사우디에서는 증산으로 펼쳐지고 글로벌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하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게다가 지금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글들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봄만 되면 황사현상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쓰고 다니지만 이 중국의 공장들이 다 섰습니다. 공장이 쓰고 나서 항공사진을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의 탓으로 뭐 자동차 매연, 디젤차, 고등어, 삼겹살 뭐 이런 거 굽는다고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인은 여기 있었던 거지. 중국 공장이 서니까는 세계가 깨끗해지네. 예. 어쨌든 그거는 다른 문제죠. 어쨌든 간에 중국이 지금 세계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자, 중국 경제 지표가 박살이 났습니다. 자, 성장률이 올해 2%대 지금 중후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더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그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하게 이동 정지 이 상황입니다. 예, 모든 마켓이 정지되고 지금 대기업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시장 외에는 다 올스톱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경제 위기 상황만 여러분들이 쳐다볼 게 아니라 요거를 만들어낸 이 상황 원인들을 보면 첫 번째가 바이러스, 두 번째가 이제 유가 전쟁이겠죠. 근데 유가 전쟁도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 일어난 수요 감소에 의해서 감산
회의를 하다가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 하나의 원인이죠. 바이러스죠. 자, 이 바이러스 이전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글로벌 공통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자, 유럽도 이미 제로금리고 미국도 제로금리고 전 세계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그렇죠? 게다가 노년 인구층은 증가하고 있고 초고령화, 경기 침체. 이런 나쁜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좀처럼 성장 동력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러한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는 부동자금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돈만 증가하고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거죠. 따라서 성장을 위해선 또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명분이 만들어졌고요. 다시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장단점이 있죠. 작용점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 저금리 기조, 제로금리 상황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현재의 리스크, 유가 리스크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면 다시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이 상황을 길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여름이 오면 다시 진압이 되겠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 키트가 아닌 백신 개발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이 다시 수거해 나갈 겁니다. 자연에서 나와서 다시 자연이 가져가는 거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전파력은 높으나 이 역대 최강 전파력이죠. 그냥 2분만 있어도 전파가 돼버리니까. 근데 치사가 낮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세상의 위기로 커지는지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해는 잘은 못하겠어요. 여기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발언인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약간 음모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또 막대한 자본이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시장을 돌리기 위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명분이 제공된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의 영향은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주택은 지금 상황에 상승과 하락 그 어떠한 쪽으로도 큰 영향이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본들의 상당수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억 이하 주택들 여전히 매수 대기자들 많고요. 특히 규제에서 약간 벗어난 이 비규제 지역 그리고 9억 이하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겁니다. 가격 성장도 있고요. 근데 이런 위기나 여러 가지 여타 부분들, 금융 규제 이런 것 때문에 9억 초과 15억 그리고 10억 초과 주택들, 고가 초고가 주택들 이 친구들의 성장 동력은 사실상 약간 제한됐고 금매 정도만 거래가 될 겁니다. 이 금매를 가지고 이 하락세다, 하락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속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 시장을 가보시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만나는 5억 급락, 3억 급락 이거를 보시고 가면은 당황스러울 거예요. 금매만 거래되는 거고 소수 몇 개 중개소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물건들입니다. 시장이 풀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금매. 투자된 물건도 있겠고 유예 조치, 중과 유예 조치에 부합하는 물건일 수도 있고 다른 물건을 급하게 사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한두 개 금매 정도로 그 해당 단지 전체의 1000세대, 2000세대가 그 가격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여전히 매도 물건은 적고요. 물론 매수자도 많이 줄었겠죠. 이런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위기설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폭락이 나오려면 이 매도하는 물건끼리 서로 경쟁해야죠. 가격 경쟁. 가격 경쟁이 지금 없고 금매 한두 건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돼서 팔려면은 금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금매도 안 팔려야지. 금매가 나오는데 그게 안 팔리고 시장 전체에 퍼져. 그럼 이 금액보다 싸게 살 수 있네?
그러면 나는 더 싸게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만연해 있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우리 서브프라임 때나 이때 그때는 분양 물량이 엄청 많았거든, 미분양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설레발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부동자금은 많죠. 지금 삼성전자 방어하는 거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야, 돈 많은 사람 많구나. 계좌 터지는 거 역대급, 삼성전자 방어 역대급. 예,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부동산계 소식 중에 이 정부 조치 중 이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 여기 나왔죠. 근데 연장을 최소로 하겠다. 근데 규제의 의미가 좀 희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크게 주지 않는 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크지 않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단지들을 보면은 금액 협의가 전혀 안 되거든요. 예, 전혀 안 돼서 기간이 멀어지고 길어지고 이런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양가 유예 기간이 연장되는 조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동안 시간차 때문에 이제까지 빠르게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내에 들어가지 못했던 단지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비인기 단지들, 또 그중에서도 소규모 단지들, 진행 속도 빨랐던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수혜를 받을 겁니다. 자, 이런 단지들 있습니다. 이런 단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이 상가, 뭐 빌딩,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타격을 받기보다는 좀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게 커질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 상권, 대형 상권, 또 오피트 상권, 요런 데가 좀 타격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언제나 마음가짐은 투자자는 위기가 오면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 원래 가치와 그 가격 그러니까 시세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부동산 투자는 결국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비싸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싸게 사는 건 여러분이 공부하면 가능한 겁니다. 자, 모든 물건의 가치와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매에 뭐 상가가 쏟아진다, 뭐가 쏟아진다 해도 가치 대비 가격이 저렴하면 경쟁률이 세고요. 여러분들이 경매까지 가기 전에 시중에서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미국의 역대급 부양 정책에 따른 이 증시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 그리고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개인적인 생각. 이 부양책이 엄청난 돈을 또 만들어낸다.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전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유예되는데 큰 의미 없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폭락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14억 9천, 뭐 9억 이하 입 벌리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 벌리고 들어오면 살 거야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 돈 많습니다. 폭락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그런 상황, 이 적체만 보시면 돼요. 적체만. 지금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이렇게 부동산은 풀리고 하면 유동성 풍부해지고 하면은 전세가, 그러니까 매매 수요는 위축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집이잖아.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매매냐 임대냐. 그러면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가. 그럼 전세가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게다가 예전처럼 공급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미 16년 공급 과다 기간을 지나갔어요. 16, 17, 18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다고. 그때 16년이 가장 휘청했었고 그 이후에 다 방어가 됐잖아요. 전세가 다시 올라왔고 또 이번 봄에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올랐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에 우리 집은 안 올랐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실 겁니다. 우리 동네는 안 올랐어요. 어디가 올랐다는 얘기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좀 안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웬만한 동네에 다 올랐어요, 지금. 예.
물론 공급이 많은 지역은 좀 덜 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동네가 지금 상황으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페에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